네, 기관의 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중국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관련 국내 섹터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대성자산운용의 이규엽 대표님 오늘 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최근에 중국 당국의 통화 정책 이게 이제 뭐 좀 긴축으로 가느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정시를 조금 흔드는데 좀 보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제는 이제 3대 지수도 하락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갈피가 지금 회수하는데 더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하루하루로 따지면은 조금 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긴축에 대한 필요성이 중국에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들의 스탠스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만 해도 중국의 인민은행이 약 2,500위안 가운데 한 1,000억 위안만 여갈피를 매입했고 다시 말하면 한 1,500위안은 유동성을 회수한 격이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근본적인 그 통화 정책의 변화라고는 볼 수 없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어제 여갈피를 일부 매입을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년 춘절일 경우에는 구정이 다가올 경우에는 민간의 그 소비가 큽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는데 근본에는 춘절 기간을 전후해서 철저한 방역을 기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수요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일종의 조정하는 측면에서 일부만 매입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화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돈을 많이 풀어놓을 필요 없다. 지금 쓰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좀 뭐 우리가 조금 회수해 가자. 그래도 시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것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 예. 각도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 경제가 이제 좀 빨리 좋아지니까 이제 다른 나라보다 미리 긴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시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건 아니군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질문은 중국이 이제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오늘 좀 중국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중국이 제일 크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어떻습니까?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은 현재 온라인 시장이 세계 최대로 등극을 했습니다. 작년에 온라인 시장 규모가 약 우리 돈으로 2,000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현재 소비 상품 중에 24.9%가 온라인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좀 괴로운 섹터 뭐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패션, 텍스타일 뭐 이쪽 조금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쪽이요. 물론 뭐 화장품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LG 생활건강은 뭐 좋은 실적을 내고 있으니까 각 회사마다 좀 틀리긴 한데 이게 코로나가 조금 이제 완화가 되면서 중국 시장에 그 눌려있던 그 소비가 그 패션 시장으로 확 몰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소비 시장이 좀 위축됐는데요. 그중에서도 소비 중에 패션 시장이 상당히 작년 1, 4분기 때 많이 위축됐습니다. 1, 4분기 때 패션 시장이 약 전년 동기 대비 약 32%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8월 이후로 점점 회복세를 하다가 작년 10월 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의 증가율을 패션 시장에서 나타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중국 온라인 패션 시장이 이렇게 커진 배경에는 사실은 뭐 코로나가 또 한몫을 했다. 거꾸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코로나 영향이 왜 중국 패션 시장을 크게 했습니까? 온라인 시장을 크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비대면 경제 속에서 패션 시장이 상당히 급성장했는데요. 그 이유는 패션 시장이 최근에 중국에서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패션 시장을 이용하는 중국의 고객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션 시장의 성장은 작년에 비대면 경제 속에서 온라인 경제의 활성화를 크게 힘입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 패션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좀 쳐다볼 패션 관련된 업종들, 기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회사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몇 가지 저는 머리에 생각이 나는데 우리 대표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 패션 시장이 성장하면서 국내 관련 업종을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FNF를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잘 아시는 종목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이유는 FNF의 매출 가운데 주요 브랜드인 MLB가 차지한 비중은 약 55% 이상을 합니다. MLB의 중국 매출 비중은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2020년 4분기 MLB의 중국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0% 늘어난 약 네네. 315억 원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네. 예. 더구나 FNF는 2019년 6월에 중국 티몰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 최고에서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인 런닝맨에서 MLB에 노출되면서 매출이 폭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주의할 면은 작년 8월 28일 MLB는 하이난 면세점에 입점하여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이난 면세점에 입점했다는 것은 중국인들이 사실은 해외에 못 나가서 전부 다 하이난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면세점에서 쇼핑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하이난 면세점의 쇼핑 매출이 엄청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에커님 방금 말씀한 같이 네네. 중국의 상순환 정책 일환으로 네네.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와서 해외 면세품을 이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러한 해외 상품을 국내 면세품으로 유저하다는 국내 면세품 육성 정책을 작년 7월달에 내놓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우리 돈 약 500만 원, 3만 위안에서 우리 돈 약 1,700만 위안, 만 원, 10만 위안으로 상승하였고 내국인 면세품 구매 가능 품목도 38개에서 45개로 늘렸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하이난 면세점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었는데요. 구매 한도가 확대된 작년 하반기 면세점 매출액은 전기 대비 200% 이상 급증한 약 200억 원 정도 기록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대표님. 네. 지금 코스피가 3천이 깨져가지고 제가 코멘트를 한 말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코스피가 3천이 깨졌습니다. 지금 2,998이고 3천이 깨졌다고 해서 무슨 더 하락한다 이렇게 뭐 장담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미국에서의 소위 어떻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로빈 후드의 배신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로빈 후드의 배신이라는 건 뭐냐면 로빈 후드가 공매도를 많이 한 헤지 펀드를 파산시켰고 뭐 다 파산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가 파산되지 않았습니까? 멜빈 헤지 펀드라고 파산시켰고 그렇다고 본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매도도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수된 종목들도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미국에서 AMC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블랙베리라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종목 뭐죠? 예. 이런 게임스톱 같은 그런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하게 계속 올라간다면 이것은 전 세계 주식 시장에 수급이 조금 꼬일 수 있다. 좋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앞으로의 경기가 약간 주춤한 건 사실이지만 미국의 페드의 연준의 스탠스도 변함이 없고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면 페드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예, 다시 FNF 이어서 다른 종목 보니까 이게 SJ그룹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SJ그룹도 이거 마찬가지입니까? 네, 네, 비슷한 네. 측면에서 소개를 네. 드리고자 합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SJ그룹의 대표 브랜드는 칸골입니다. 칸골은 SJ그룹의 2020년 매출액의 약 6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2019년 매출 기준으로 칸골 상품 판매 비중의 약 43.57%가 가방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칸골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티몰에서 칸골의 모자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님 그 칸골 제가 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 제가 그 패션에 뒤처졌나 봐요. 그 네. 칸골이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칸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얼마나 유명한 브랜드입니까? 칸골 모자는요. 네네네.
빌보드 차트 1위 했던 그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 네, 혹시 BTS. 보셨습니까? 예. 그 뮤직보드에 나타나는 우리 그 BTS가 아. 쓴 모자가 네. 바로 칸고리 모자입니다. 아, 예.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한골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모자군요. 네,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그 중국에서도 이 BTS의 네네. 다이너마이트의 그 인기라는 것은 굉장히 그 고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에서 칸골 모자가 선풍적인 인기를 지금 모으고 있고요. 더구나 올해 상반기에 면세점에 칸골 모자가 하이난 면세점에 입점할 예정입니다. 또 하이난 아직 입점 안 했습니까? 예, 아직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입점하기 전에 주식을 사서 네, 그렇습니다. 입점하고 잘 팔릴 때 판다. 예. 뭐 이런 전략 어떻습니까? SK? 그렇습니다. 아주 굿 전략인 것 같습니다. 굿 전략입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른 이슈로 넘어가서요. 예. 그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통화를 했어요. 네네. 예. 예, 자꾸만 통화만 하시고 밑에 있는 뭐 외무부 장관님만 오시고 직접 안 오시고 그러는데 이 한중문화 교류의 선포로 그동안 이제 주춤했던 그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조금 약간 지금 들썩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시장이 나쁜 날 빼놓고요. 그러면은 뭐 여러 종목들이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고 더불어서 시진핑 그 주석은 뭐 오기는 오는 겁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속 작년부터 네네.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린 것이 네네. 시 주석이 한국에 방한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엔터사나 게임사나 제작사가 당연히 그 호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대규모의 한중 대중 가수 합동 연출회가 아마 공연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연회가 이루어진다면은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고 제작사나 엔터사나 게임사들이 호재가 될 것입니다. 시주석의 방한은 정말로 그 코로나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님이 언제 가실지. 네네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시기가 언젠지는 코로나의 상황을 봐서 우리가 그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간단하게 제 말씀 여쭤볼게요. 그 네. 게임이 그 저번에 그분 누구죠? 외무장관 왕이? 네, 왕이 그 외무장관 오셔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신 다음에 바로 게임의 판호가 발급이 된 게 그렇죠. 하나 있어요. 12월 달에 판호가 됐죠. 예. 근데 요즘에는 뭐 중국에서 뭐 펄어비스 같은 회사들을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예.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뉴스들이. 예.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호가 지난 12월 달에 한 건 나고 네. 난 뒤에 네. 현재는 좀 주춤한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판호가 연이어서 획득할 것으로 이루어지지만 본격적으로 한한령이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기대만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국대성자산운용의 이규엽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